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12.3 계엄 당일 사표를 던지고 윤석열의 다 잡아들여라 발언을 폭로하고 방첩사 체포조 명단을 세상에 알린 바로 그 홍장원 차장. 언론은 일제히 그의 추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평소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던 그를 눈의 가시로 여기던 일부 후배 세력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놓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검에서? 네, 네, 네.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네.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정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에 있다고 했잖아요. 홍정원 전 차장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오. 조태용이 뭐야?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예. 한 달 전에 어쨌든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음.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아, 조태용 라인이 네.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저기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네.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네.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 지켰어요. 네, 예의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후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가능성이 예.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정원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장 회의도 국회 본회의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계엄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와.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여기서 이제 무섭네. 중앙합동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분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부서장 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네.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윤석열 내란 세력에 맞서 사표를 던졌던 홍장원의 추락. 과연 사실일까요? 극우 유튜브들도 덩달아 홍장원, 이재명 대통령에게 팽당했다 등의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도 직후 홍장원 전 차장이 46년지기 고교 동창에게 보낸 실제 심야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친구이자
현재 미국 대학에 재직 중인 홍창성 교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한국 시간 18일 밤 보도가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의 주장일 뿐 지켜봐 주세요. 특검의 입건 조치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선명한 거부입니다. 실제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 이후 언론을 통해 CIA 관련 해외 부서가 내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 메시지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사실관계에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홍 교수는 과거 홍장원 차장이 국가를 위해 신분을 숨겨야 했던 블랙 요원 시절 딱 한 번 홍콩으로 사업하러 간다고 했던 거짓말 외에는 46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며 홍 차장의 진실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이틀 연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단련시키시는 걸까요? 라며 의지를 보였던 홍장원.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에서 결정적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클럽도 생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 네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예.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어떤 걸 포착해가지고 수사를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한 달 전에 특검에서 이제 국정원 서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아, 그렇죠. 35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35명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현직이 포함됐는데 네, 어쨌든 그 홍정원 차장이 관리했던 그 부서 해외 파트, 그러니까 이게 1차장 산하의 그 여러 부서국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제로 CIA 측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들, CIA. 예, 네,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사태 때 합수본이 구성되려고 했을 때 예, 국정원에서 파견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예, 이렇게 좀 나눠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홍장원 차장을 좀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을 싫어하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네네네. 좀 있다. 모함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좀, 있는 사실도 비틀어서 진술하고 뭐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음. 그래도 그렇지, 음. 이게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예, 내란 중임의무 종사로까지 입건을 해버리려면 어느 정도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까지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 홍정원 차장은 그 CIA의 그런 계엄은 합리적이었다? 뭐 정당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네. 홍 전 차장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줄 입장을 밝혔던데 내가 뭐 CIA 측에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맞아요. 음, 물론 그 비상계엄 상황 때 그 이제 보니까 김태효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김태효가 네, 신원식 실장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예, 김태효가 조태용한테 연락을 해서 조태용이 홍장원 차장에게 연락을 해서 네, 그 정무직 회의를 진행을 하고 예, 지금 이제 그 부서장 회의가 이제 그 계엄사에다가 우리 국정원 사람들 네. 그 수사 몇 국에 예, 얼마나 몇 명 파견 보내다 이런 회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차장인데. 그리고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고 예, 참석했다는 게 예,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2차 계엄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다. 예, 뭐 그렇게 그건 봤었던 특검의 것 같아요. 생각이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오류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특검 측에다가 좀 취재를 해서 그 이제 네. 전해들은 얘기는 네, 특검에 진술한 국정원 요원들 중에서 네. 뚜렷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입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뚜렷한 게 그러니까 네. 진술이네요 이게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물증이 네. 아니고
40여 명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그중 일부에게서 홍장원 전 차장 관련 혐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이 나오다. 이 특검 얘기는 이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건데 또 국정원 측을 취재한 바로는 일부 인원들이 홍 전 차장을 모함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국정원 맞아요. 내부에서. 평가가 갈리는 것처럼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예시가 네, 그 정보사의 그 박민우 준장님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에 그랬죠. 제보가 몇 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처럼. 그걸 또 수사했어요. 별건인데. 예. 근데 그렇게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것만 해야지 거기서 인지했다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제보를 하고 할까요? 그죠? 근데 내사를 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아니라 내사를 했는데 예. 그 이제 제보가 들어온 만큼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예.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죠. 네. 근데 약간 그런 스탠스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을 이제 입건을 한 게 예.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혐의가 뭐 밝혀진 건 없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이제 서버를 압수하고 뭔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 그러니까 약간 간부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했다.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 CIA나 우방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역할을 했다. 그거에 관한 보고를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받고 거기 또 관여를 하고 뭐 지시를 했다.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오혁진 기자를 연결했냐면 제가 취재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홍 전 차장은 원래 뭐랄까 홍 전 차장을 따르는 분들이 있고 홍 전 차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다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좀 대쪽 같으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저도 약간 회사에서 그런 타입인데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반은 저 좋아하고 절반은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타협을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계속 일을 하게 돌리거나 하면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저도 이거 나중에 이 사안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분히 한번 살펴볼게요. 속보가 떴어요.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등 국정원 고위 직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특검이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 CIA와 접촉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이쿠야 싶었어요. 왜냐? 이 국정원하고 CIA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CIA가 상당히 까탈스러워 가지고 아무나 하고 작전 안 하고요. 심지어 단순한 정보 교환도요. 아무나 하고 안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야지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미국 CIA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면 아무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상당히 고위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홍장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쿠야 싶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오늘 이 종합특검의 발표가 완전히 근거가 없다거나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벌써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뭐 좀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 우파, 많이 우파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 민주적 정당성을 뒤집으려는 그런 극우 난동범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홍장원이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홍장원에서 보았던 상당히 저 정도면 참 멋진데? 라고 했던 내용들, 저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충격받으신 분들 그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좀 지켜봐도 된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찌 된 거냐면요. 12월 3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자정 무렵부터 12월 4일 새벽 무렵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는 외교 문서를 전 세계 서울에 있는 주요 공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에 내란을 정당화하는 공식 외교 문서를 뿌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정부의 실세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요. 외국 정보기관에 직접 전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두 차례 회의를 거칩니다.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국정원 실국장급 간부회의, 이 두 가지예요. 정무직 회의, 여기에는 아무래도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 이런 데를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이니까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실국장급 간부회의에는 여기에는 또 홍장원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정무직 회의에도 홍장원이 포함되고요. 실국장급 간부회의에, 주요 간부회의에도 홍장원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회의를 거쳐서 내란 지휘부의 외교 문서가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 정권들 그리고 실세들, 외국 정보기관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외교부에서 만들었대요. 외교부에서 만든 문건이 국정원을 통해서 쫙 전 세계로 배포가 된 겁니다. 누구야? 누가 한 짓이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쭉 역추적을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회의 두 차례, 정무직 회의와 실국장급 간부회의, 요 두 회의가 제일 핵심인 거죠.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들어갔더라? 홍장원이 들어가 있더라.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홍장원도 들어갔더라.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문서가 배포가 되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는 아주 고급 공작관이라고 그러죠. 정보관이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원이죠. 주요 핵심 요원이죠. 블랙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블랙 중에서 블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홍장원이에요.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여러 차례 대북 작전도 하고 사지를 여러 번 넘나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홍장원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정도 급의 사람이니까 외국의 정보기관들도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이 제공하는 문서들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이가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뿌린 문서 중에는 CIA, 미국의 CIA에 바로 들어간 게 있더라 이거야.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CIA는 아무나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CIA에 정보를 주려는 사람도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CIA가 바보야? 병신이야?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 솔직히 국정원 내에서 바로 그 시점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태용보다 홍장원이었던 거예요. 일단 조태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하지만 홍장원은 공작원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활동을 하던 공작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CIA로부터 당시 그 무렵에서는 접촉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최고위층이자 가장 정예 요원인 홍장원이 뿌렸을 가능성이 배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홍장원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홍장원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홍장원이 관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검에서는, 종합특검에서는 이런 정황 때문에 홍장원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후 사정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지난 4월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했는데 벌써 4월이면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한 달 전쯤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쫙 털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정원에서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란 관련 문건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홍장원을 입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홍장원한테 어떤 혐의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피의자가 된 거예요. 홍장원이 현재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당시 시점상 볼 때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윤석열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홍장원은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놓고도 체포를 나서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해서 국정원장한테 지침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시간을 끌겠다는 거거든요.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가 체포 명단을 받았는데도 체포하러 간 적도 없고 체포를 하겠다라고 뭔가 도움을 준 적도 없어요. 정말 꼼짝을 안 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 이 내란 옹호 문건을 배포하는데 홍장원이 관여를 직접 했을 가능성은 일단 적어 보여요. 하지만 지시와 보고를 받는 라인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는지 등등을 알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확실한 혐의가 있다. 홍장원한테 내란 가담에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수준이지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계엄 당시 국정원이 CIA와 접촉해 메시지를 전달 시도하는 과정에 당시 해외 파트를 담당했던 홍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는 22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은 뭐라고 했느냐? CIA 관련 해외 담당 부서가 내 밑에 있는 거는 맞는데 계엄 같은 메시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은 당시 홍장원이 지휘 라인에는 있었으나 지휘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던, 라인에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휘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휘 라인에 있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입건해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홍장원이가 클리어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요. 반면에 홍장원이가 뭔가를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거, 이렇게 미리 단정 짓거나 선입견을 갖는 건 둘 다 어느 쪽이든 좀 성급하고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객관적으로 홍장원이 입건이 됐다. 입건된 이유는
홍장원 밑에 있던 부하들이 윤석열의 내란 관련 이 문서들을 외국에 뿌렸더라. 특히 미국 CIA에 보냈던다. 그런데 당시 홍장원이 CIA 등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받아라. 요 정도입니다.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예. 뭐 딱히 뭐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일단 우리는 지켜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선일보가 되게 신났어. 오늘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핵 공신에서 내란 혐의자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추락! 특검 입건의 수사 중 곽종근도 비슷한 처지 전락.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거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죄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선입견이죠. 참 못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홍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과 함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차 특검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홍 차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게 뭐예요, 이거?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기사인 것처럼 뇌까렸어요. 아직까지 홍장원 차장이 정확한 혐의가 있어서 입건이 된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휘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입건이 된 것인데 이거를 마치 유죄가 확정이 된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혐의가 아주 확실하게 부착된 것처럼 떠버려요.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죠. 왜?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거나 민주진보 진영은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홍장원 토사구팽 당했네, 곽종근 토사구팽 당했네, 요런 소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참 조선일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어요. 얘네들은 내란 세력, 윤석열 세력을 어떻게든 부활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고 확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써먹게끔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은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쓴다고 해도 그렇거든요. 사실 팩트가 있다고 해서 그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좀 삐딱하게 볼 수도 있다고, 좀 꼬아 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라 그럴 수 없지만 그거를 꼬우고 또 꼬아 가지고 아예 일정한 목적에 맞추는 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 그리고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런 내란 세력들을 제압하고 있는 모든 내란 진압 세력들, 이 내란 진압 세력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민주당 쪽 봐. 얘네들 사람 못 믿어. 니들 투사급행 당했어. 요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참, 예. 뻔한 놈들이야. 예. 잡놈들이야, 잡놈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시죠. 계속 같은 거 또 물어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이크만 좀 대고요. 자, 증인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증언을 어제 해보니까 증언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헌재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인이 증인한테
방첩사 도와줘라 하면서 이제 자금과 인력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되잖아요. 네. 뭐 증인도 이제 국정원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뭐 이런 방첩 업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이제 후배니까 뭐 여인영에 대해서 뭐, 야 이 새끼 뭐라고도 하고 뭐 말 놓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 사람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어떤 위치 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 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그죠? 그러니 이제 증인은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방첩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뭐 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 드셨죠? 그런데 이제 증인은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영이는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근본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대통령이 여인영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 추적해주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네. 근데 증인도 그 위치 추적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여인영이 이놈 이거 좀 황당한 애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 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장도 지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적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답할까요? 네.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명단 나오는 거는 이제 위치 추적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명단을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 명단을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이 위치 추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첩사령관이 부탁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수사도 모르는 놈이고 이게 어떻게 방첩사령관 하냐. 이게 뭐 누굴 도대체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뭐 체포 명단은 그거는 이제 증인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그 위치 추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위치 추적이 돼야 체포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예. 주세요.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부분이 되게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증인한테 부탁할 때 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막 할 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만약에 생각했다. 탈법적인 이 말이에요? 상황이나 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한다고 하면 못할 거 없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한테 부탁할 때는 그냥 통신사 가서 그냥 막 통신 자료 그냥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부탁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그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정용식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그럴 능력이 알겠습니다. 국정원에는 예, 없다라고 합법적으로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합법적으로도 분명히 못한다라고- 합법적으로도 못한다고 아니,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뭐 다 되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 정리하실까요, 이제? 예.